안녕하세요. 텃밭코디 이은정, 이정임입니다. 생육 초기에 나타나는 해충의 피해는 재배 작물의 피해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고 난 뒤에는 웬만한 해충의 피해는 견딜 수 있지만 생육 초기에는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작물에 해를 주는 벌레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텃밭 작물을 가해하는 주요 해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배 작물은 씨앗, 열매, 잎, 줄기, 뿌리 등 모든 부분의 해충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충은 일반적으로 비가 적고 건조한 늦봄과 가을에 많이 발생합니다. 해충의 피해는 해충의 종류, 발생 밀도 또는 작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과실 속으로 파고 들어간 해충의 경우는 방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진딧물은 거의 모든 작물에서 발생하여 잎뒤나 어린 순에서 즙액을 빨아먹으며 각종 바이러스를 매개하여 더욱 피해가 커지는 해충입니다. 건조하고 가물 때 발생이 심하며 새로 나온 잎을 흡즙하여 잎이 세로로 말리고 위축되며 새순의 자람을 방해합니다. 5월 중순경 딸기, 감자, 오이, 고추 등을 주로 가해합니다. 응애는 잎 뒷면에서 세포 내용물을 빨아먹어서 잎 표면에 흰 반점이 무더기로 나타나며 심하면 잎을 말라 죽게 합니다. 피해 식물의 범위가 넓어 토마토는 물론 가지과 박과 작물과 딸기, 콩, 과수, 화훼, 약초 등 거의 모든 작물을 가해합니다. 열무, 갓, 무, 양배추 등 배추과 작물은 배추 흰나비 유충이 잎맥만 남기고 갉아먹어 큰 피해를 줍니다. 주로 봄과 가을에 피해가 크며 1년에 4, 5회 발생합니다. 총체벌레는 약충, 성충 모두 재배 식물의 새순, 꽃, 잎의 즙액을 빨아먹습니다. 고추, 가지, 감자 등 가지과 작물을 주로 가해합니다. 밀도가 낮을 때는 새순 부위부터 가해를 하여 갈색 반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자라면서 뒤틀린 기형의 잎이 생깁니다. 해충의 밀도가 높아지고 피해가 진전되면 잎의 황화 현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잎 전체가 말라 죽습니다. 가지, 고추 등에서는 꽃이 필 무렵부터 꽃 내부나 어린 과일의 꽃받침 부위에 주로 기생하여 피해 열매는 자라면서 기형가가 되거나 과피의 갈색 또는 회색의 지저분한 흔적이 많이 생깁니다. 벼룩 잎벌레 성충은 잎을 갉아먹어 작은 구멍을 뚫고 유충은 땅속에서 뿌리의 표면을 갉아먹어 작물에 피해가 심합니다. 주로 배추과 채소와 오이에 많이 발생합니다. 굴파리 성충은 식물의 잎에 작은 구멍을 내고 알을 낳고 부화한 유충은 잎에 뱀처럼 구불구불한 갱도를 만들고 다니면서 피해를 줍니다. 성충은 식물체의 구멍을 뚫고 흡즙하여 식물의 잎 표면에 흰색의 작은 반점들을 남깁니다. 거세미나방의 유충은 작물의 지면에 가까운 부분을 잘라 일부를 땅속으로 끌어들여 섭식합니다. 부화한 애벌레는 지상부를 가해하며 3년 이후에는 땅속에 숨어 있다가 주로 야간에 가해하고 늦봄과 초여름에 걸쳐 피해가 심합니다. 작물의 생육 초기에 피해가 잘 나타나며 식물 전체를 잘라놓기 때문에 피해가 큽니다. 담배나방은 고추, 담배, 토마토, 호박 등의 유충이 열매를 뚫어 속을 파먹고 들어가 피해를 줍니다. 도둑나방은 잡식성으로 배추, 양배추, 샐러리 등 채소 작물은 물론이고 장미, 백합 등과 같은 화훼 작물에 피해를 줍니다. 유충이 잎맥만 남기고 폭식하여 심하면 작물을 전멸시킵니다. 4, 5월과 8, 9월에 주로 발생합니다. 가루이는 성충, 약충 모두 진딧물과 같이 식물체의 즙액을 빨아먹는데 주로 잎의 뒷면에서 가해를 합니다. 식물의 잎과 새순의 생장이 저해되며 태색, 위조, 낙엽, 생장 저해 등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배설물에 의한 거름병으로 미간을 해치고 광합성을 저해하며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간접적인 피해도 큽니다. 민달팽이는 낮에는 식물체나 땅 속에 숨어 있다가 날씨가 흐린 날이나 야간에 지상으로 나와 식물체를 갉아먹습니다. 껍데기가 있는 명주달팽이도 각종 농작물에 피해를 줍니다. 봄, 가을에 특히 피해가 많으며 식물체 생장 초기에 크게 발생하여 이 시기에는 하룻밤만 가해를 받아도 피해가 큽니다. 선생님, 저희 친환경 농장에서 이러한 해충들에게 농약을 써도 될까요? 서울시 친환경 농장에서는 환경을 지키고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의 재배를 위하여 비닐 멀칭, 화학 비료, 합성 농약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 방법을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며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존하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합니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용 가능한 모든 방제 수단을 동원하여 병해충 밀도를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정도로 억제 유지시키고 결과적으로 사람과 환경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 또는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제 및 관리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병해충 종합적 관리라고 합니다. 화학적 방제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해충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합성 농약을 이용한 방제는 천적의 감소, 생태계 불균형 및 파괴, 약재 저항성 유발 등 많은 부작용이 있으므로 친환경 자재로 만든 약재를 이용해야겠습니다. 생물적 방제는 먹이 사슬 및 천적 관계를 이용하여 해충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천적을 이용한 진딧물 방제의 예를 들면 해충에 기생하는 벌류, 파리류를 이용하거나 포식하는 거미류, 무당벌레류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 방제는 해충을 직접 잡아서 없애거나 한랭사 등을 이용하여 해충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끈끈이나 빛, 색채로 유인하여 없애거나 해충의 접근을 막기도 합니다. 재배적 방제는 병해충 잡초의 생태적 특징을 이용하여 재배 조건을 변경하고 내충, 내병성 품종의 이용, 토양 관리 개선 등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연작을 삼가고 돌려짓기나 혼작, 간작도 권장합니다. 텃밭 디자인에서 소개했던 동반 식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재배적 방제에 해당합니다. 약재의 사용은 같은 약재를 연속 사용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성질이 다른 약재를 번갈아 사용하여야 약재 저항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물별 병해충에 적합한 친환경 약재를 선택하고 사용 농도, 사용 횟수, 최종 살포 일수 등 약재에 표기된 사용 방법과 안전 사용 기준을 잘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후 남은 약재 및 도구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약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에서 공시 유기농업 자재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천연 방제제는 동행서울 친환경 농장 가꾸기 책자 25쪽에서 27쪽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난황류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황류란 식용유를 계란 노른자로 유화시킨 현타액으로 각종 식물의 병해충 예방 및 방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기농 작물 보호제입니다. 난황류는 모든 식물 재배에 널리 활용되며 우리가 먹는 식품으로 만들어진 매우 안전하고 독성 및 환경 오염이 없는 친환경 약재입니다. 식용유와 계란 노른자 및 믹서기만 있으면 누구든지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어서 가격도 저렴합니다. 거의 모든 작물의 병해충 관리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흰가루병과 녹균병 방제 효과가 뛰어나고 응애, 가루이, 깍지벌레 등의 해충 방제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난황류를 만드는 방법은 20리터 기준으로 물 100ml에 달걀 노른자 1개를 넣고
믹서로 1분에서 2분 정도 갈아 노른자를 풀어줍니다. 여기에 식용유 60ml를 넣고 다시 믹서로 5분 이상 강하게 갈아줍니다. 60ml란 약 야쿠르트 한 병 정도이고 식용유 기름 방울이 작을수록 분산이 잘 되고 작물에 잘 붙어 방제 효과가 뛰어납니다. 만들어진 난황류는 물 20리터 용이므로 우리는 2리터 기준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의 양이 10분의 1로 줄었으므로 만들어진 난황류도 10분의 1 이하로 사용하면 됩니다. 만드신 양을 비커나 저울에 달아보고 2리터 물에 난황류 10분의 1을 잘 섞어서 잎의 앞 뒷면에 골고루 묻도록 흠뻑 뿌려줍니다. 예방적 살포는 10에서 14일 간격, 치료적 목적은 5에서 7일 간격으로 살포합니다. 병이 발생한 후에는 효과가 떨어지므로 예방적 살포가 중요합니다. 난황류는 제조 당일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난황류는 병해충을 살균 살충하고 작물 표면에 피막을 형성하여 병원균이나 해충의 침입을 막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살포하거나 농도가 높으면 작물 생육이 저해될 수도 있습니다. 난황류를 사용할 때 5도씨 이하의 저온과 35도씨 이상의 고온에서는 약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합니다. 난황류는 가능하면 당일 모두 쓰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남은 약재는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난황류는 잎의 앞 뒷면이나 과실 등 해충이 있는 모든 곳에 살포가 가능하지만 꽃에는 절대 뿌리지 않습니다. 이 난황류는 어떤 기작으로 해충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네, 난황류에 들어있는 기름 성분이 해충의 세포벽 및 원형질을 파괴하고 해충의 호흡과 지방 대사를 방해하여 질식시켜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친환경 해충 방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잎채소 수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